낙혼사원, 은퇴경찰, 동사무소 공무원 폭행, 변호사 된 은퇴경찰, 법 대신 주먹, 공무원 얼굴로 날아든 폭력. 먼저 낙혼사원 무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직 감독관급 경찰로 은퇴 후 변호사가 된 한 남성이 의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동사무소는 변호사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묻고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불만을 품고 동사무소 공무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그는 나는 경찰이다.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게 아니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 오전 늦게 낙혼사원 무왕 동사무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은퇴한 대령 계급의 경찰로 전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사건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며 신청했지만 공무원은 신청 자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규정에 따라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그는 소리를 지르다 공무원 퍼티퐁 응오실파사 씨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동사무소장에 따르면 사본을 신청한 변호사는 사건 관련 변호사, 임명 명단에 이름이 없어 규정에 따라 진술서 작성이 필요했지만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교도소, 방문 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 낙혼사원 무왕경찰서 수사부감독관, 육지방경찰청 수사감독관을 거쳐 우타이타니도 후아이콧 경찰서 감독관으로 은퇴했으며 법학학위를 소지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면사무소 공무원이 매우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결국 폭행당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콕 프라야타이 인도 음식점 간 집단 난투극, 카레 대신 칼부림, 손님 쟁탈전이 부른 식당 혈투. 내 손님이야. 방콕 한복판 두 인도 식당의 처절한 패싸움. 방콕에서는 인도 음식점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프라야타이 지역 생깐 골목에서 두 인도 음식점 직원들이 손님 유치 문제로 다투다 집단 난투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칼부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야, 그 자식을 데리고 와. 유리. 왜 엄마를 데리고 와. 등 다급한 외침과 함께 험악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인도 음식점이 손님을 두고 경쟁하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편의상 A, B 식당으로 칭하겠습니다. A 식당 앞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15m 떨어진 B 식당 역시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물건들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식당 모두 다음날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웃들이 도로 청소와 정리를 도왔습니다. 이웃들은 두 식당이 서로 도와야 할 판에 관광객들을 겁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A식당 측은 부상당한 직원 3명을 데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B식당 측은 아직 치료 중이라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을 소환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논타부리,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갈등, 작살 폭행, 빗자루가 작살로 분노 조절 실패, 중상 이웃 40만 밭 요구. 논타부리에서는 이웃 간 다툼이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62세 아톤 할아버지가 작살로 이웃 아리 할머니 60세의 머리를 때려 칠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끄럽게 짖는 개 때문이었습니다. 아톤 할아버지는 처음 빗자루를 들고 와 아리 할머니의 남편인 블루 할아버지와 다투었고 이를 말리던 아리 할머니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블루 할아버지가 아내를 돕기 위해 긴 쇠막대기를 들고 나오자 아톤 할아버지는 집에서 작사를 가져와 아리 할머니를 때려 넘어뜨리고 블루 할아버지까지 폭행했습니다. 이웃들이 말리고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현재 아리 할머니는 남편 블루 씨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40만 바트의 손해배상까지 요구받아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으며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목걸이까지 전당포에 맡겼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돈타니 사찰 내 승려와 정신질환 남성 간 폭행 사건. 도둑 아니야? 사찰서 벌어진 스님과 남성의 격투. 우돈타니의 한 사찰에서는 승려와 정신질환을 앓는 남성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티시 사왕, 사원의 프라, 통캠, 62세. 승려는 사원에 자주 드나들며 밥을 얻어먹던 토옹, 40세. 씨에게 최근 사원에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니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당분간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토옹 씨가 승려를 폭행했고 승려 역시 반격하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말려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프라 통객 승려는 29년간 이 사원에서 수행했으며 토홍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려 다쳤기 때문에 반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후 부주지 스님은 토홍 씨가 정신질환자이니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프라 통치 승려는 물건 도난을 우려해 선의로 경고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부주지 스님인 프라 마하콤그릿 54세은 이 영상이 퍼진 후 주지 스님이 프라 통객에게 환속을 권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프라 통객 승려를 존경하고 믿는다며 환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판부리, 차고 건설 갈등, 친척 간 총격 살해, 주차 공간 다툼이 피해 복수로 수판부리에서는 친척 간 땅 문제로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펑 씨는 사위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총격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바스라는 남성이 친척들과 공유지인 약 1아이, 약 800평의 땅에 차고를 건설하려다 발생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은 6명의 형제자매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스는 손자 세대로 이 땅 핵심 지역에 차고를 지으려 했습니다. 람펜 할머니와 바스의 아버지는 허락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반대하여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바스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스의 아내와 자녀들은 안전을 위해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경찰은 바스를 살인 미수,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영장을 신청, 보석 불허 방침입니다. 반농생 트랜스젠더 살해 사건, 17세 소년 자백, 성추행 막으려다 17세 소년의 충격 자백. 반농생에서는 트랜스젠더 론니 씨를 살해한 혐의로 17세 중학생 뉴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뉴 씨는 마을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다 넘어진 론니 씨와 다퉜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론니 씨가 사건 현장으로 불러내 자신을 성추행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뉴 씨는 이장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당해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뉴 씨가 학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론니 씨를 만나러 가고 이후 함께 숲 근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뉴스팀이 입수한 론니 씨와 뉴 씨의 대화 내용에는 론니 씨가 뉴 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과거의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뉴 씨가 2년 전 15세 때 론니 씨와 원치 않는 관계를 맺은 적이 있으며 최근 론니 씨가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 씨의 친척들은 그가 착하고 똑똑하며 학교 밴드 단원이었고 칼은 평소 지풀 세공을 좋아해 나무를 깎는 도구로 가지고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청사오 파타야 두개골 미스터리 속 메이 생존 확인. 살해된 줄 알았는데 메이의 어리둥절 귀환, 술집 여자, 폭력적인 루마니아 남친 있다 등 온갖 평가를 당한 메이. 차청사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으로 의심받던 메이 모니디 씨가 파타야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이 씨는 전화기를 잃어버리고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아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친척과 친구, 어머니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메이 씨는 머리를 감고 있었다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경찰은 메이 씨의 마지막 전화 신호가 잡힌 파타야 시립병원 근처를 수색하다 메이 씨에게 150바트를 송금했던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고이트 씨의 숙소 앞에서 메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메이 씨는 5월 7일부터 전화기가 없어졌고 전 남자친구와 연락할 때는 고이트 씨의 휴대폰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메이 씨는 고이트 씨를 친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씨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발견된 두개골의 신원 확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메이 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 처리하고 두개골의 주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마하사라캄 대학교 법의학 전문가 위라삭 자라차이시 부교수는 발견된 두개골이 사망한 지 3주 이상 된 것으로 보이며 머리카락과 치아를 통해 DNA 검사, 성별, 나이, 인종,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얼굴 복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콘사완 드럼통 살인사건 범인 추가 신문 및 가족 명예. 정당 방위였다. 용의자의 뻔뻔한 항변. 드럼통 살인사건의 용의자 게임씨가 따크라오 경찰서에서 추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게임씨는 피해자 우한씨를 쏜 것은 정당 방위였으며 우한씨가 칼을 들고 먼저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시간 동안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신문이 진행됐으며 게임씨는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씨의 어머니와 이모가 옷가지를 챙겨 면회왔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몸씨의 어머니도 8년 만에 아들과 교도소 창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몸씨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잘못했으니 집값을 치러야 한다며 위로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비아씨의 숙모도 면회를 왔으며 비아씨는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한씨의 시신을 담는 데 사용된 통의 주인이자 비아씨의 친구인 빠오씨도 면회를 와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며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 목격자는 게임씨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사건 당일 게임씨가 초가집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해 지역 리더에게 알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게임씨와 우한씨가 다투고 있었고 게임씨가 총으로 오한씨를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게임씨에게 자수하라고 말하려 했으나 총을 들고 있는 게임씨가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한씨의 전 고용주 제둔씨는 우한씨가 평소 물건을 훔치는 등 문제를 일으켰지만 불쌍히 여겨 농장에 머물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문이 끝나는 대로 내일 아침 게임, 비아, 몸씨를 법원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수라타니, 야자수 농장 상속 갈등,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격. 내 재산 손대지 마. 아들에게 총 쏜 비정한 아버지. 수라타니에서는 한 남성이 친아버지에게 총격을 당하고 동생에게 총기 위협을 받았다고 언론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17라이 약 8,100평의 야자수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찬훈 씨는 5월 26일 아랑카마와리 지역의 농장에서 야자수를 자르러 갔다가 아버지 손퐁 씨 70세가 픽업 트럭을 몰고 와 총을 2발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쇠붙이를 던지자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2발을 더 쏘았으며 4세 딸이 할아버지 아빠 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도 총을 겨눴지만 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38구경 미등록 총기를 소지한 손퐁 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현재 위양사 지방법원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수찬훈 씨는 50일 나이의 농장을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각각 17라이씩 나눠주기로 했으나 15년간 농장을 관리해온 아버지가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폭행하고 농장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이 어머니가 나눠준 땅을 차지하려 한다고 믿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친척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크라비, 자동차 정비공 집단 구타, 중태, 뇌출혈, 턱뼈골절, 말 못하는 피해자, 누가 왜? 크라비에서는 번호판 없는 검은색 포투너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크라비 무항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공 찰름 끼앗 35세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심하게 구타당해 길가에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찰름 끼앗 씨가 퇴근 후 맥주를 사러 가다 갑자기 나타난 일당에게 공격당했으며 범인들은 폭행 후 그의 사진까지 찍고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찰름 끼앗 씨는 턱뼈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위독한 상태이며 아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착하고 정중했으며 누구와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아 이전의 일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추적 중입니다. 파툼타니 나콘 라차시마 리케 배우 의붓아들 살해 및 의붓딸 성폭행 혐의 무대 위 양홍 현실은 악마 리케 스타의 두 얼굴 파툼타니의 한 리케 태국 전통 오페라 극단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 연인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팝이나 홍사꾼 재단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자폐증을 앓던 18세 아들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하고 11세 딸을 8세 때부터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계부가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함께 먼저 경찰에 신고한 후 5월 23일 집에 돌아와 아들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사망했고 경찰은 어젯밤 부리람도에 있는 용의자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캄보디아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나콘라차시마 무항경찰서에서 신문받은 남성은 살인 및 13세 미만 아동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의붓자녀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 어머니도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용의자의 부인에 격분하며 양심도 없고 남자답지도 못하다. 감히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정의를 찾을 것이며 범인이 최고 형량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추압 키리칸 경찰 헬기 추락 원인 규명 나사 이게 풀림 오늘 경찰 헬리콥터 추락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타차이 피타니 라부트 경찰청장은 벨 212 헬리콥터 추락 원인이
후미 대형 프로펠러를 고정하는 나사 2개가 풀려 파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60 프로펠러가 균형을 잃고 헬리콥터 후미 부분에 부딪혀 파손되었고 기체가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나사 2개가 어떻게 풀렸는지이며 사용 중 풀렸는지 유지보수 중 풀렸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나사는 사용 시간이 600시간 이상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타이 항공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으며 경미한 손상만 자체 수리합니다. 경찰청장은 사실 조사에서 증거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재료 만료, 제조 오류, 품질 미달 재료로 인한 수리 오류, 주종사 오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 끼뜨라라 판페치 경찰 소령은 사회의 투명성을 조성하고 조종사들에게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항공단 사령관과 부사령관, 기술자 임명을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연간 항공기 유지보수 예산은 9억 5천만 바트, 약 355억 원에 달하며 올해 예산은 아직 사용되지 않아 재검토 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태국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